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설날을 하루 앞두고 대전, 세종, 충남 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지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눈길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바닷길도 이틀간 막히며 안 그래도 쉽지 않은 기성길이 더욱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많은 눈과 강추위가 예보돼 있습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눈바람이 치는 대전의 한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날을 하루 앞두고 오래간만에 고향에 내려간다는 설렘과 함께 눈바람과 빙판길 때문에 자칫 사고가 나지 않을지 걱정이 교차합니다. 설레죠. 명절이라 가족들 많이 만나고 좋은 시간 보내려고 내려가는 길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눈이 와서 그러는데 안전운전 해야죠. 천천히.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시간당 1에서 5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7시 32분쯤 서산시 지곡면 도로에선 대기업 두 곳의 통근버스 차량 9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48명이 중형상을 입었습니다. 또 오늘 새벽 3시 11분쯤 공주시 유급 당진 대전고속도로에서는 탱크로리 차량이 미끄러져 50대 운전자가 다쳤고, 오늘 아침 8시 39분쯤에는 보령시 천북면 서해안고속도로 광천IC 인근에서 버스가 미끄러지며 승용차와 충돌해 승객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전과 충남에 폭설이 쏟아지면서 호남고속도로 계룡에서 서대전 구간은 오늘 새벽 5시쯤 전면 차단됐다가 1시간 만에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대설경보가 내려졌던 당진과 청양, 논산에서는 폭설로 농장 축사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진과 청양에서는 인명피해와 가축피해가 없었지만 논산의 축사는 지붕이 절반가량 무너져 돼지 3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보령 대천항과 장고도 등 서해안을 오가는 여객선 6편은 풍랑특보가 내려져 이틀째 운항이 중단되면서 기송객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공주와 부여, 청양, 논산 등 일부 지역에선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등 운행의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엔 설날인 내일 낮까지 5에서 10cm, 최대 15cm의 눈이 더 쌓일 것으로 보여 축사와 시설하우스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내일 낮까지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시간당 1에서 3cm의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기상청은 내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모레까지 낮 최고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며 차량 운행 시 감속을 당부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설 명절을 하루 앞두고 충청권 고속도로는 귀성 차량들이 엉키면서 곳곳에서 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여기에 폭설로 크고 작은 빙판길 사고까지 이어지며 차량들이 하루 종일 거북이 걸음을 했습니다. 지금은 도로 사정이 어떤지 고속도로 교통방송 연결해 이 시각 현재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례적인 폭설로 귀성길 많이 힘드셨죠. 다행히 현재 귀성 정체는 대부분 풀리면서 청주와 천안, 당진 일대를 포함해 충청권에선 큰 무리 없이 지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이렇게 서행 구간이 많기 때문에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1번 경부선 부산 쪽은 3시간 가까이 북천안 부근 1, 2차로가 사고 처리로 막혀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도 구경 여파로 속도가 떨어지는데 부산 쪽은 뒤쪽으로 3km나 꽉 막혀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여기만 지나고 나면 대전 지역까지는 무난하게 도달 가능하고요. 40번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도 제천 방향 안진터널 출구부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터널 빠져나오기 전 차로 변경 주의하셔야겠습니다. 300번 고속도로는 양방향 소통 상태가 원활한데 눈으로 인해 도로가 얼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속 운행 잘해주셔야겠고요. 연문하들목 부근 역시 계속해서 눈이 오고 있습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경찰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에 범죄와 산불 예방 등 치안 활동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선제적 조치로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서 조명이 꺼진 편의점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업주에게 연락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지난 25일 저녁 10시 23분쯤에는 대전 가오동 인근 산에서 낙엽을 태우고 있는 학생들을 발견해 소화기로 불을 진화하는 등 안전사고와 산불을 예방했습니다.
요즘 농업과 축산업 현장에도 MZ세대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TJB는 올해 설 연휴를 맞아 4차례에 걸쳐 젊은 감각과 도전 정신으로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MZ 청년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스마트 기술로 축산업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2세 양돈인 박성재 씨를 만나봅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충남 예산군 오가면의 한 양돈 농장. 분만사에선 갓 태어난 새끼들이 어미돼지 품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분만 후 처치부터 어미와 새끼 돼지의 건강 상태까지 꼼꼼히 챙기는 1989년생 박성재 대표는 아버지의 뒤를 이은 2세 양돈인입니다. 2014년 본격적으로 축산업에 뛰어든 후 10년 동안 농장의 가치를 무려 5배 넘게 끌어올려 연간 10,000마리 이상의 돼지를 출하하는 대규모 양돈장이 됐습니다. 어미 돼지 한 마리가 1년에 낳는 새끼 돼지 마리수를 뜻하는 PSY가 28두로 국내 평균인 22두를 웃도는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이든 도전해보는 그의 열정과 ICT 장비 기반의 기술 도입이 그 비결입니다. 농장 한 동은 사료와 물 배합부터 온도와 습도 조절, 환기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스마트 무인 축사로 운영됩니다. ICT 장비와 그 데이터 기반 솔루션을 통해 더 정확하고 더 높은 수익 창출을 하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아직 젊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도전적으로 축산업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군 양돈업을 이어가며 누구보다 축산업의 해결 과제를 잘 알고 있기에 정부의 스마트 축산 청년 서포터즈 일기로 활동하며 후배 축산인에게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기존 세대 간의 기술적 격차를 좀 줄이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고 축산업을 전통적인 노동 집약형 산업에서 좀 첨단 기술 기반의 혁신 산업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농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마음속에서 가장 커지는 존재는 바로 가족입니다. 자녀가 5살 딸 하나, 4살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제가 육아를 지금 같이 동참을 못 해주고 있어요. 주말에도 일도 지금 못 쉬고 있고 좀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사업을 좀 갖고 놓고 가족들이랑 좀 좋은 추억을 쌓고. 그는 일과 가족 모두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첨단 기술을 공부하고 농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열정과 도전 정신이 ICT 기술을 만나면서 스마트 축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어제 오후 5시 36분쯤 계룡시 신도안면 정장리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용차 한 대가 전소돼 1,6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조수석 시트 밑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술값 문제로 주점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2단독은 지난 2022년 5월 대전 중구의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주점 직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인의 진술이 서로 달라 해당 사건의 범행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전시가 봄철 건조기를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주말과 휴일에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활용한 산불 방지 홍보에 나섭니다. 이 시간에는 산림 인근 지역인 대전 산내동과 대사동, 기성동, 전민동 등 12개 행정복지센터 경보 사이렌 시설에서는 오전 10시와 오후 3시 하루 2차례씩 산불 예방 홍보 방송이 나올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기상 여건과 현장 상황을 고려해 일정과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